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충격 북한 전투기 150대 훈련 사진 조작 증거와 북한 정세 긴장 이유로 김정은 경호 강화 지시와 김정은 보위국 갱도 훈련 진행 중 보위원들 피로감 호소라는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최근 한반도에서 조성된 정세 긴장과 관련해 모든 사업을 혁명의 김정은 보위 사업에 집중시키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17일, 12일 사회안정성에서 최근 조성된 정세 긴장에 대처하여 혁명의 김정은을 지칭해 안전을 결사보유하기 위한 사업 포치안을 만들어 내려보냈다면서 사회안정기관들에서 10월 안으로 담당 지역의 주민, 종업원들 속에서 불순 적대분자들이 책동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 없애라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담당 지역에서 위험분자로 분류되는 문제 있는 대상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동향을 집중적으로 유의할 때에 대해 지시했다면서 위험분자들에 대한 감시 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대상자들이 감시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역 안전부 관내에 비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대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해당 거주지로 빠른 시일 내에 돌려보내는 것과 함께 문제성 있는 대상들이 거주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시, 통제할 것도 지시했다면서 위험분자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안무력, 특수기관 보위부, 노동조기군과의 협동 아래 매일 한 차례 이상 수색, 순찰 단속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사회안전성에서 각도, 시, 군 안전부 책임간부들이 수뇌부 호위 사업과 관련한 경비작전안을 검토하고 현지에 나가 경비군 무수행, 경비 관련 기재의 가동 상태를 직접 요약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11월 1일부터는 호위사업 시행과 지휘 과정에서 반드시 암호화된 용어와 문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에서는 도, 시, 군 안전부에서 이달 말까지 철길과 도로를 현지 답사하여 호위사업의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경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미 시각의 1호 행사 김정은 참여행사 호위작전의 인원들을 동원시키기 위한 작전안을 20일까지 마무리하고 실무 강습을 진행할 데 대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수뇌부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당정책을 시비 중상하는 현상,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현상을 요약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면서 최근 정세 긴장을 핑계로 주민들의 동향과 민심을 철저히 장악하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요즘에는 당에서 너무 많은 지시를 쏟아내는 바람에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간부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간부들 속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지시를 내려보내고 집행을 강요하는 중앙당의 행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이달 들어 유사시에 대비한 갱도 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보위국은 이달 1일부터 준전시에 해당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준전시 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각도 보위국의 유사시에 대비해 실전과 같이 훈련을 진행하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훈련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위성은 지시문을 통해 최근 적들의 무분별한 도발 책동이 악랄해지고 있다며 각급 보위국들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위국 안에 군기 확립과 규율을 세우며 비상 상황에 맞게 내무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긴장태세를 늦추지 말고 전투적으로 훈련에 참가할 것을 강조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함경북도 보위국은 유사시 은폐하게 돼 있는 갱도로 지휘부를 옮겨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도보위국은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원이 군복을 입고 위장망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도보위국은 현재 주요 대상들에 대한 경비방어 대책훈련과 함께 보위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밀문건을 제때 이동, 보관 및 소각 처리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현재 함경북도의 각 시군 보위부들도 유사시를 가정해 시군 군수공장 기업소들과 전시 군수생산 동원과제를 맡은 단위들을 재장악하고 후보지 유사시 대피지역 이동 전개시 보위사업 대책 세우기 등 실전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포격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으로 고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위원들은 밤낮 없이 업무와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실정에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훈련이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오랜 기간 훈련하지는 않았다며
갱도 훈련이라는 게 전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갱 안에 들어가서 지휘부와 계속 통신 연락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는데도 24시간 갱도에 잡아두고 있어 보위원들이 불편함과 피곤함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 또한 이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배고파오는 아기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장난감을 준다고 울음을 그치겠느냐며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맞지 않는 선전은 오히려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역시나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서 주민들은 지옥 같은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일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을 했다고 10일 보도하며 총 17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독일 험볼트 엘스비어 연구소의 사진 분석 전문가 토스튼 백 박사는 14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전투기 관련 사진이 실제로 비행하는 전투기 수보다 더 많아 보이도록 변조됐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진들을 직접 조사하고 사진 복제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본 결과 공통으로 발견되는 사진 변조 증거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박사는 일부 사진에 나온 전투기들의 유사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며 각기 다른 거리와 높이에서 비행 중임에도 같은 크기인데다 거리에 따라 전투기의 모양이 흐릿하거나 분명한 차이 없이 동일한 화소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진에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일부 전투기는 동일한 각도에서 동일한 빛을 받은 완전히 같은 전투기처럼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 한 전투기를 복사해 여러 번 붙여넣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진에서 가져와 붙여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자유아시아 방송에 제공한 분석 사진을 보면 한 전투기를 복제해 12대로 늘렸고 다른 전투기 2대도 복제해 그 수를 늘린 것이 확인됩니다. 백 박사는 또 다른 증거로 과하게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 전투기의 훈련 모습을 촬영했다기보다 일부러 예술적으로 꾸며 더 극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백 박사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원본 사진의 크기가 작고 해상도도 낮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파일 안에 메타 정보, 즉 사진을 찍을 당시의 촬영 환경을 설명하는 세부적인 정보가 유실됐고 다각도에서 전투기의 형태를 확인할 더 많은 사진이 없어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분석할 때는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진들은 북한 공군의 전력이 아주 강력하게 보이길 원해서 배포한 선전용 사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의 매튜 조우피 수석 분석가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북한의 항공 전력을 고려하면 이 사진들이 조작됐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100대가 동원되는 미국의 레드 플래그 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주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뿐이라며 설령 북한이 주장하는 공군 훈련이 실제였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은 증가한 북한의 상공에서의 활동을 감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은 모두 보잉 23 센트리 E737등을 기반으로 북한 영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 수집 능력과 공중 이동 표적 확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우피 분석가는 이어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군사력은 종종 정권 내에서 내부 통제와 신뢰를 쌓는 데 쓰인다며 이 사진들의 배포 목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국내용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안보 소식통도 14일 한국 일간지 조선일보에 북한의 150대 훈련 보도에는 과장이 많다며 구형 미국이와 무장이 없는 훈련기까지 긁어모아 40에서 50대 정도를 띄웠으며 4대는 연료 부족을 정상 비행을 못했고 추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군용기 12대가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평양과 원산을 잇는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한국군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선입니다. 이에 한국군은 F-15K 전투기 등 공중제공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출격시켜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으로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1시간가량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공군이 전투기와 폭격기 등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편대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훈련에 나섰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진들이 조작이라니 김정은은 하다하다 훈련 사진까지 조작하다니 정말 추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훈련 사진 조작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장착 신형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는 미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서는 18일 8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촬영한 위성사진 15장을 바탕으로 북한 심포 남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정은의 결정을 전제로, 다시 말해 그가 결정을 내린다면 북한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진수하거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심포 남조선소 내 정박지 등의 활동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실험용 탄도미사일 잠수함인 영웅함의 전망탑 위 덮개 입구가 약 3주간 열려 있었던 것과 크레인의 눈에 띄는 움직임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위해 미사일 발사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암시한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찰 기간 2달 동안 정박지 내에서 잠수 가능한 미사일 시험 바지선의 위치가 5번이나 바뀌었다며 이는 북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시험을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이러한 움직임이 당장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진수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올해 말까지 둘 중 하나는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 진수 후 운용까지는 여러 검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진수 후 빠르면 2달 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신형 잠수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진수하더라도 정상적 운용이 가능한지 검사하는 기간이 적어도 1에서 2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한미 양국이 대비해야 하는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탐지 범위는 레이더 기준으로 360도가 아니라 90도에서 120도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신형 잠수함이 레이더 뒤쪽,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하는 곳으로 접근한다면 미사일 방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에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사드의 레이더를 한반도 주변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장착 잠수함이 침투할 수 있는 동해 방향으로 추가 배치한다면 레이더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하며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은 철통 같다며 이에 대해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국의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은 핵전력 등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보호할 것을 의미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란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철통 같은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 수역에 항시 순환 배치하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러한 특정 요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를 반드시 한미 전략훈련 추가 실시의 문제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미 양국군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골드버그 대사는 전술핵이든 아니든 간에 핵무기 위협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듣고 있지만 현재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핵미사일을 실험을 지속하는 북한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가정한 논의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조짐들을 봤을 때 북한과 김정은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추가적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이는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금 온 남조선 땅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북침전쟁 불장난 소동으로 전례 없이 소란스럽다면서 지난 8월 진행한 을지 자유의 방패 을지 프리덤실드 UFS 한미 합동군사연습부터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호국훈련까지 일일이 언급했다. 매체는 남조선에서 어느 하루도 북침전쟁 도발의 포성이 울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외신들도 이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역도와 그 패거리들이 그 무슨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며 매일과 같이 벌여놓는 전쟁 대결 책동들은 남조선의 커다란 재난과 화만을 들씌우게 될 천하의 둘도 없는 머저리짓, 얼간망둥이 짓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윤석열 역적 패당의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이 참가한 연합해상훈련을 언급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 무력까지도 동해에 끌어들여 연합반 잠수훈련과 연합미사일 방위훈련을 벌리기까지 했다면서 일본은 끌어들인 것은 재앙단지를 스스로 품어안는 매국 역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김정은의 지휘로 진행한 대대적인 핵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인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대해서도 한미일 해상훈련, 즉 자신들에 대한 도발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내부적인 국방력 강화 행보에 있어 여론의 비난을 우리 측에 돌려 책임은 전가하면서 추후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데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막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 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